토요타 GR 야리스는 컴팩트하고 다륜구동에 수동에 가볍고 재밌는 차입니다. 일단 1600cc 3기통 터보 엔진이고요. 무게는 1299kg. 사륜구동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몸무게를 갖고 있는 차입니다. 차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 WRC의 호물로게이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중에 양산으로 몇 대 이상 팔아야 랠리카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나온 공도를 달릴 수 있는 랠리카 컨셉의 차량이었죠. 실제로 차를 받아서 타봤을 때도 이 차는 보통 차가 아니다. 실제로 그런 목적성을 확실히 갖고 있는 펑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디스펙의 조성구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디스펙 모터스포츠 팀의 감독이자 저의 본업은 미케닉이고 디스펙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스펙 드라이버이자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PSR 시뮬레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대준입니다. 2021년 10월이네요. 그때쯤에 차량이 국내 도착해서 인증을 마쳤고 그때 첫 번째 도착했는 차가 지금 디스펙의 아리스가 돼서 그 차를 1년이 벌써 넘었네요. 1년 3, 4개월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사실 처음 갖고 왔을 때의 목표, 목적? 사실은 뚜렷하게 없었어요. 그냥 갖고 싶은 차 중에 하나였고 뭐 4륜구동의 그 정도 무게의 그런 컴팩트한 차량이 사실은 내연기관으로서 이제는 앞으로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유욕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뭐 그 차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뚜렷한 목적은 없었어요. 처음에 순정으로 테스트를 했고 그 이후로 순정에서 타이어만 바꾼 상태로 이대준 드라이버가 인제해서 주행을 했고 사실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종류의 차였어요. 사륜구동에 가볍고 그리고 터보까지 달리는 차였는데 사실 그간 타왔던 제네시스 쿠페 레이스카하고는 정말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차였고요. 그때 기록이 55초? 54초? 정도의 기록을 그 정도의 기록을 봤었고 저는 사실 시즌을 마감하기 전에 그 차를 타봐서 사실 되게 정체성 혼란이 왔어요. 이 차가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타보고 싶은데 바로 다음 주에 경기였단 말이에요. 내 몸에 몸 센서를 더럽힐 수 없어서 그 참았던 게 처음엔 진짜 그게 아쉬웠어요. 그 정도로 좋은 차였습니다. 차를 이제 테스트 주행을 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그 차의 가망성을 조금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디스펙에서 하고 있는 모터스포츠에 적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타왔던 차들이 안 되는 걸 다 할 수 있는 차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더 많아진 느낌? 이거를 다른 차들과 겨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죠. 2022년도에 야리스를 아주 빡세게 굴렸죠. 진짜 전천후 차량답게 전천후로 굴렸습니다. 레드콘 오토크로스에 먼저 참가를 했고요. 사실 뭐 그때는 진카나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뭐 오토크로스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초청받아서 한번 가는구나. 사륜구동이고 하니까 한번 타보자 였습니다. 내 생각외로 기록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날 탔던 차 중에 아마 기록이 제일 빨랐을 거예요. 그땐 KSR의 그 번외로 참가를 해서 타임 트라이얼, AB 통합, 영위 그 두 개의 클래스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1년 내내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TS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리는 이제 튜닝카 페스티벌이 영종도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진카나 경기가 상금이 잘 없는데 그때 이제
좀 고액의 상금이 걸렸었어요. 우리나라에 짐카나 씬이 여러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있는 상위권들이 전부 다 모이는 그런 큰 대회가 돼버렸죠. 근데 그 대회에서 정말 운 좋게 우승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의도치 않게 계속 짐카나를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SM 짐카나 챔피언십을 정식으로 참가를 하게 됐고, 사실 저는 짐카나를 여태까지 접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컴페티션으로서는 접해본 적은 없고, 보통 한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빙 스쿨을 하거나 이럴 때 그냥 교육생들한테 잠깐 그냥 데모런 정도 보여주는 정도였는데,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짐카나에 진심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짐카나는 굉장히 짧은 시간,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퍼포먼스를 끌어올려서 기록을 내야 되는데, 이게 또 타임어택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리듬이 있었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타임어택을 잘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보니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노력이 잘 빛을 발휘해서 계속 첫 경기 우승, 2라운드 준우승, 3라운드 우승하면서 챔피언도 하게 됐죠. 멋진 경기를 보여줬던 이대준 선수입니다. 야리스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진짜 차가 쉴 틈이 없었죠. 지금 마일리지가 10,000km 가까이 되는데 미니멈으로 잡아도 5,000km 정도가 서킷 내에서의 누적 마일리지. 이 정도로 2022년도에는 야리스가 진짜 바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딱 1년 전 이맘때쯤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 때문에 멋있어서 시켰던 로켓버니 바디킷이 도착을 하면서 작은 차의 사이즈에 와이드한 팬더를 갖게 되면서 295까지 타이어를 피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그래서 295 끼우고 48초 4를 기록을 하고 1600cc로 사실은 들어가기 힘든 표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차의 포텐셜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빨라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쯤에 우리가 만약 가능하다면 2023년 어택 축구바, 내년 축구바를 달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 당시에는 마냥 꿈 같은 얘기로 할 수 있으면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만 하기 시작한 거죠. 기존에 타던 쇼에서 일단 츠쿠바 서킷에 맞는 쇼으로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츠쿠바에서 우리의 목표였던 59초 999를 타겟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 순정 출력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츠쿠바 어택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벡스라는 영국 브랜드의 스탠드얼론 이슈를 내리서 적용을 해서 출력을 올리는 작업을 시작을 했었죠. 지금까지 순정 이슈로 계속 어택을 했었는데 아주 고급진 이슈를 지금 장착을 했기 때문에 엔진에 간단한 비밀 작업을 하고 세팅을 하러 왔습니다.
300마력 넘어가고 있어. 1.6 3기통에 300마력, 실린더당 100마력. 그것도 엔진 마력도 아니고 지금 휠마력으로 실린더당 100마력 이상을 내고 있는 미친이 아니었어요. 짱인데? 끝났습니다. 차가 내려간다. 어택 축구바 가기 마지막 테스트 때 인제해서 기존의 48초 초반의 기록을 뭐 일단 갱신을 했고요. 그게 1년 동안 타왔던 차의 느낌과 축구바 직전에 셋업된 차의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축구바를 상정한 서스펜션 셋업이 들어가고 그리고 출력도 스탠드얼론 ECU를 도입을 하면서 부스트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출력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서스펜션 움직임도 완전히 달라져서 그 적응하기도 좀 바빴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